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잘못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용서해줘. 나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성민이를 지켜야 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성민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주변 지인이나 가족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함께 전해주시고 댓글로도 소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순입니다. 올해 62살이죠. 평생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려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아들 성민이와도 며느리 선영이와도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선영이는 참 어려운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저와는 늘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런 인사말 정도만 주고받을 뿐이죠. 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로 예의만 지키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선영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번엔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요. 선영이는 의외로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다고 시간 맞춰서 나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며느리와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했는데 선영이는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보다 뭔가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선영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선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거든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선영이는 계속 시계를 보고 카페 입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선영이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문득 제 커피잔 밑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주는 설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져보니 편지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컴퓨터로 인쇄한 것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건 내 탓이야. 곧 내 비밀을 모두 까발리겠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게 저를 향한 건가 싶어서 다시 읽어봤는데 뭔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까발릴 만한 큰 비밀이 없었거든요. 그때 선영이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편지를 들고 있는 걸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아, 이게 커피잔 밑에 있었는데 혹시 선영이 것 아닌가 싶어서. 선영이는 편지를 받아들고는 급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집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왜? 우리 얘기도 더 하고.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선영이는 거의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혼자 남았어요. 분명 그 편지는
선영이를 향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왜 그런 협박 편지를 보낸 걸까요? 그날 밤 아들 성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오늘 선영이랑 커피 마셨는데 좀 이상하더라.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글쎄,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며 먼저 가버렸어. 그리고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는데. 성민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습니다.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성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며칠만 우리 집에 와서 계시는 게 어때요? 선영이가 요즘 혼자 있으면 불안해해서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가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저도 선영이가 걱정되어서 짐을 싸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준 선영이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데도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성민이는 평소처럼 밝게 굴려고 했지만 선영이는 계속 멍하니 있었습니다. 선영아, 몸이 안 좋아? 밥을 거의 안 먹네. 제가 물어보자 선영이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밥을 몇 숟가락 떠먹었어요. 하지만 계속 어딘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도 집 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는데 밤늦게 선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하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선영이가 침대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던 성민이는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분명 선영이에게 큰 고민이 있는 건데 아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민이가 출근한 후 저와 선영이만 집에 남았습니다. 선영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렸어요. 아이고, 괜찮아? 제가 다가가자 선영이가 급하게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고 상처를 살펴봤어요. 선영아,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러자 선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저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선영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선영이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어요. 혼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집에 있으니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득 선영이가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침실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불 정도나 정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옆 화장대를 보니 서랍 하나에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 왜 자물쇠를 달아놓았을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화장대 옆 서랍에 여러 가지 작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작은 열쇠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하나씩 맞춰보니 세 번째 열쇠가 맞았어요. 서랍을 열었을 때 처음에는 별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안쪽을 자세히 보니 두꺼운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성민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사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사진들이 섞여 있었어요. 성민이가 어떤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선영이와 결혼하기 전에 찍은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지연인 사진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뒤집어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뒷면에 빨간 펜으로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죽었다. 다른 사진도 뒤집어 봤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 빚을 언제까지 감당할 거냐. 진실을 말해라. 섬뜩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써놓은 걸까요? 그리고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요? 죽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 손이 떨렸어요. 분명 이것이 선영이를 괴롭히는 비밀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서 더 무서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이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하게 사진들을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을 잠갔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선영이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어요. 응, 집에서 쉬고 있었어.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선영이는 냉장고에 장본 것들을 넣으면서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그 사람이 마트에 있었어요.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누가? 제가 물어보자 선영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잣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카페에서 편지를 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진 뒷면에 그런 무서운 글을 쓴 사람일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이가 일찍 준비를 하더라고요. 검은색 옷을 입고 국화꽃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제가 물어보니 선영이가 잠깐 멈춰 서더니 대답했어요. 친구 기일이에요. 잠깐 다녀올게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영이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단순히 친구 기일에 가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선영이가 나간 후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몰래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물론 좋지 않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선영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택시를 타고 선영이를 따라갔습니다. 선영이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저도 같은 지하철에 탔지만 다른 칸에 앉아서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선영이가 내린 곳은 대형 장례식장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친구 기일이라고 했는데 왜 장례식장에 오는 걸까요? 기일이면 집에서 지내거나 성당, 절에 가는 게 보통인데요. 저는 선영이를 놓치지 않게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여러 빈소로 나뉘어 있었는데 선영이는 그곳을 지나쳐서 뒤쪽으로 향했어요. 장례식장 뒤편에는 납골당이 있었습니다. 여러 층으로 나뉘어진 납골당 앞에서 선영이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 어떤 납골함 앞에 국화꽃을 놓더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선영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러더니 납골함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잘못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영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용서해줘. 나도 너무 힘들어. 하지만 성민이를 지켜야 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성민이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영이가 한참 더 울다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급하게 기둥 뒤로 숨었어요. 선영이가 지나간 후 조심스럽게 납골함 앞으로 갔습니다. 납골함에 붙어 있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제 서랍에서 본 그 여자였거든요. 성민이와 함께 찍었던 사진 속의 여자 말입니다. 이름표를 보니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이는 28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죠. 그런데 죽은 날짜를 보고 더 놀랐습니다. 성민이와 선영이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민이의 전 연인이 죽고 나서 선영이와 결혼한 거였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김수진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그리고 왜 선영이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혼자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선영이는 회사에 있었고 성민이도 출근한 상태였어요. 장을 보고 나와서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어떤 젊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랐는데 얼굴에는 어두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순 여사님이시죠? 남자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아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도윤이라고 합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이라는 이름이 낯설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커피숍에 앉아서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며느리분. 선영 씨 말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선영이와 관련된 얘기였구나 싶었습니다. 선영이가 왜요? 선영 씨가 제 누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나 죽음이라니요? 누나가 누구인데요? 김수진이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김수진. 바로 납골당에서 본 그 여자였어요. 그럼 도윤이는 김수진의 남동생이었던 거네요. 교통사고요? 네. 그런데 그 사고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선영 씨가 알고 있는 진실이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무슨 진실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제 누나는 그날 밤 누군가의 차에 치여 죽었어요. 경찰은 뺑소니 사고라고 결론 지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도, 그 사실을 숨기려고 누가 거짓 증언을 했는지도요. 거짓 증언이요? 네. 선영 씨가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우리 가족은 억울하게 당했죠. 저는 머리가 어찔어찔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물론이죠. 5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 있어요. 도윤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CCTV 화면이었는데
흐릿하지만 확실히 자동차 사고 장면이었어요. 이게 제 누나예요. 그리고 이게 가해 차량이죠. 그런데 이 차가 왜 선영이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차는 성민 씨 차예요. 여사님 아드님 차 말이에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 씨는 그날 성민 씨와 함께 있었어요. 사고 현장에서 말이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성민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줬어요. 거짓으로요. 5년 동안 참았어요.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선영 씨를 직접 압박하기로 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카페에서 받은 그 편지, 그리고 선영이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윤이었던 거예요.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선영 씨가 결정하지 않으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하겠어요. 언론에도 알리고 인터넷에도 올리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도윤이 말한 게 사실일까요? 정말 성민이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걸까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선영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선영아, 얘기 좀 하자. 네. 선영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사람 알지? 그 말을 하자마자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떻게 도윤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김수진의 남동생이라고 하더라. 선영이가 주저앉았어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성민이가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분위기가? 성민이가 저희를 번갈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성민아, 너 앉아라. 저는 성민이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도윤이한테 들은 얘기를 모두 말했어요. 김수진의 죽음, 교통사고, 거짓 증언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성민이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한테 그런 과거가 있다면 모를 리 없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당연하죠. 누가 그런 헛소리를. 그런데 선영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외쳤어요. 그만해요. 저희는 모두 선영이를 봤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어요. 그만 거짓말해요, 성민 씨.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선영아,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성민이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짐을 혼자 지고 살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선영이가 저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부 알아야 해요. 그리고는 성민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수진 언니를 친 건 성민 씨예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덮어주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성민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선영아,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선영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성민 씨가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감옥에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5년 동안 협박받으며 산 거야? 네.
도윤 씨가 계속 압박했어요. 진실을 말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성민 씨를 지키고 싶었어요. 성민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야, 이상한 소리 그만해. 내가 언제 사람을 쳤다고.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성민이는 말이 없었고 선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민아, 정말이야? 정말로 사람을 친 거야? 성민이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엄마, 저는 그 모습을 보니 모든 게 사실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이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제 생각해 보셨죠? 도윤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이는 어제부터 계속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도윤 씨, 선영이가 모든 걸 인정했어요. 제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전에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도윤이 착각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도윤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신문 기사였어요. 5년 전 뺑소니 사고 관련 기사였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여성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사고 당일 CCTV 화면을 분석한 자료예요. 더 선명한 화면이었어요. 어제 본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는 여전히 잘 안 보였지만 차종과 색깔은 확실했어요. 이 차가 성민 씨 차와 같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똑같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것도 보세요.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고 다음 날 성민 씨가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차를 수리한 기록이에요. 앞 범퍼 교체, 앞 휴리 교체. 전부 정면 충돌 손상과 일치하는 부분들이에요. 수리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정말로 큰 사고가 난 것처럼 많은 부분을 교체했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이거예요.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서 조서예요. 선영 씨가 성민 씨의 알리바이를 증명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말로 선영이의 진술서가 있었어요. 성민이는 사고 당일 저녁 8시부터 집에 있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민 씨는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제 누나를 쳤어요. 선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성민 씨가 감옥에 갈까 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뭔가 녹음 파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에 녹음한 거예요. 선영 씨가 제 누나 납골당에서 한 말이에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선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그날 내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진실을 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생생한 증거였어요. 선영이가 직접 자백한 내용이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성민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제부터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다 들었어.
성민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성민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그날 정말로 제가 그분을 쳤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든요. 처음으로 성민이가 진실을 말했어요. 사고가 나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선영이한테 부탁한 거예요.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요. 도윤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어요. 선영이는 저 때문에 고생한 거예요. 도윤이 성민이를 바라봤어요.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인정하는군요. 그날 오후 도윤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성민이와 선영이도 함께였어요. 5년 만에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성민이는 곧바로 구속될 예정이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그리고 증거인멸까지. 죄가 무거웠어요. 어머니. 선영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얼굴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5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후련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선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라 보였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같았어요. 도윤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정말 미안해요. 이런 방식으로 압박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저는 도윤을 이해했어요. 누나를 잃고 5년 동안 억울하게 당했으니 화가 날 만했죠.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민이는 3년 실형을 받았어요. 선영이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전과자가 되었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선영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선영이와 단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교도소에 있었고 집에는 저희 둘뿐이었어요. 선영아, 왜 그랬어? 왜 5년 동안 혼자 그런 고통을 감당한 거야? 어머니, 성민이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너무 큰 희생이었잖아. 선영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성민 씨를 사랑했거든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너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었잖아. 처음에는 잠깐만 숨기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저는 선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야 이 사람의 진심을 알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성민 씨가 나오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요. 그 전에 말이야. 저는 선영이를 바라봤어요. 넌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야. 선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넌 이제 내 딸이야. 진짜 딸처럼 생각할게. 어머니. 선영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5년 동안 너 혼자 모든 걸 감당했구나. 가족을 지키려고.
정말 고생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이제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성민이가 나올 때까지 둘이서 힘내서 살아보자. 선영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성민이는 지금 교도소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편지로 계속 사과하고 있고, 나중에 나와서는 김수진 씨 유족에게 제대로 사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영이와 함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늘 사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속 인물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사람은 누구셨나요? 짧게라도 댓글에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공감하며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